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식TV 선임의 애널리스트 송동현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금일자 마감 시황을 녹화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1월 11일 금요일이고요. 또 이렇게 한 주가 끝이 났습니다. 한 주의 끝에 역시 그 시장이 좀 상승했으면 좋겠는데 다행히 잘 마무리가 돼서 기분 좋게 주말을 또 맞이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일단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2075.57, 0.6%로 일단 상승 마감을 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황 자체는 당분간 박스권을 그릴 확률이 높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우선은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무역 분쟁에 대한 계속적인 합의와 그리고 FOMC 회의의 파월 의장의 어떤 발언들, 그래서 이제 주식 선호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현재 추세입니다. 그런 이제 그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 우리나라 증시 역시도 계속 단기적인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21선 위로 주가가 올라서기 시작했습니다. 코스피도 이제 다음 주면은 21선 차트가 이제 우상향으로 돌아설 전망이고요. 그리고 이제 61선 근처까지 주가가 이제 올라왔습니다. 우선은 단기적으로 일단은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더 미국의 셧다운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고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기 때문에 다음 주는 61선 근처까지 올라온 부분에서 현재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코스피가 강력하게 우상향하기 위해서는 대외적인 어떤 불안감들이 계속 해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좀 더 강력하게 상승을 할 수 있겠고요. 당분간은 박스권 이 상단 부분까지는 좀 단기적으로 오를 수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이 부분에서는 좀 더 조정이 나오면서 향후에 좀 불확실성 제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주가가 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코스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코스닥이 계속적으로 제가 더 코스피보다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역시도 0.44%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61선을 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네요. 확실히 코스피보다는 21선 우상향 흐름들이 좀 더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외 여건에 대해서 다소 좀 불안해 볼 수 있는 코스피보다는 대외 여건이라는 그런 외부적인 그런 불확실성에서 좀 더 자유로운 코스닥 지수가 1월 효과와 더불어서 좀 더 좋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61선 위로 안착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 다만 역시 코스닥 역시도 아직까지 시가총액 1위가 바이오 산업이 많기 때문에 바이오 산업은 전반적으로 지금 자금이 좀 빠져나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좀 유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역시나 그 코스닥 역시도 박스권 상단을 볼 수 있는 713포인트부터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전반적인 지수 자체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겠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의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주체는 외국인들이 1770억 정도의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기관은 798억의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마이너스 40억의 매도 우위, 기관 같은 경우는 222억의 매도 우위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선물은 기관 외국인 모두 양매도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주식 현물 쪽에서 매수세를 이어나가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또 야간 선물에서도 매수를 이어가는 점들이 좀 긍정적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박스권 상단 주변에서는 다소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금일의 어떤 시황은 이 정도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뭐 다시 정리를 한다면 대외 여건들이 좀 해소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다만 다른 어떤 경제 지표들은 신흥국에 좀 유리한 그런 흐름으로 이어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유가의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채권 수익률이라든지, 그리고 달러가 가장 중요한데 달러 역시도 현재 미국의 어떤 경제 둔화세를 반영하고 또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추가적인 인상보다는 동결이나 인하 쪽으로 방향을 좀 잡으면서 약세로 가고 있다는 점도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 증시에 일단 유리한 국면인 건 사실이다 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무역 분쟁에 대한 합의 이 부분을 계속 체크해 나가시면서 지수 방향을 좀 유심히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형 IT주와 바이오가 가지 않을 때는 역시나 개별 모멘텀이 강한 업종으로 수급이 쏠릴 수 있다고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어떤 상승 섹터를 한번 볼게요. 상승 섹터를 보게 되면 역시나 지금 남북 경협주가 역시 계속 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시황을 올려드리면서 개별 모멘텀이 있는 그런 장세의 흐름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역시 경협주, 그리고 수소,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관련한 5G라든지 그리고 자율주행차, 이쪽 섹터로 수급이 좀 몰리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금일은 남북 경협주가 굉장한 강세를 좀 보였던 하루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과의 어떤 만남은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으로 항상 있기 전에 하나의 어떤 이벤트성 그런 만남이었고, 북한과 중국과의 어떤 합의 이후에 항상 큰 이벤트가 벌어졌다는 점이 금일 또 남북 경협주의 어떤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주말에나 이럴 때 또 중국과 북한 간의 어떤 후속 조치에 대한 그런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과 미국 간의 어떤 정상회담에 대한 스케줄, 이런 부분들도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중국과 북한과에서 가장 좀 합의라고 하기보다는 좀 이야기가 많았던 부분은 바로 이제 미국의 어떤 제재 완화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됐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 어떤 그런 기대감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돼서 오늘 강력한 수급이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특징적인 부분은 비료주인데요. 효성 OMB가 또 상한가까지 갔고요. 조업이라든지 대유, 남해화학 등등의 어떤 비료주들이 굉장히 강했다. 그리고 북한의 광물 자원 관련돼서도 굉장히 강했죠. 한국내와 그 다음에 포스코 엠텍 등등이 강했습니다. 제가 어제 시황에서 포스코 엠텍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바로 이제 21%의 어떤 상승 흐름이 좀 나와 주었고요. 농업 관련된 역시 남북 경협주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강했고요. 역시 가스관 쪽도 역시 남북 경협주죠. 화성배구라든지 대동스틸 이런 주식, 그리고 남북 경협 섹터인 아난티, 계속적으로 짐 로저스 효과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짐 로저스 효과로 인해서 관광이라든지 북한의 자원 개발 쪽으로의 어떤 투자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 때문에 농업이라든지 광물 자원 쪽으로 어떤 수급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난티, 조비, 경농 등등이 좀 상승을 해줬고요. 전반적으로는 남북 경협주의 날이었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어제 관심 종목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현대그룹주, 실질적으로 남북 경협이 일어나게 된다면 역시나 해본 기업에게 기회를 아무래도 더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그룹주가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을 것이다 계속 말씀드렸고요. 철도 쪽은 역시 로템, 그리고 관련한 여러 다른 중소기업 회사들도 주목을 받을 수 있겠고, 역시나 현대아산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인데, 현대엘리베이 같은 경우는 현대아산의 지분을 거의 약 70% 이상 들고 있기 때문에 현대아산은 또 비상장이죠. 그래서 현대엘리베이가 사실상 가장 실질적인 수혜주가 될 확률이 높다 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또 건설주의 흐름도 굉장히 좋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역시나 남북 경협이 만약에 일어나게 된다면 각종 인프라에 관련돼서 참여해서 현대건설이 또 기회를 얻을 것 같고요. 금일 역시 포스코 엠텍이 또 가장 좋은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관심 종목 섹터 중에서도 포스코 엠텍이 역시 광물 자원, 북한과의 어떤 자원 개발에서 협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22%대 상승 나와주고요. 그리고 또 시멘트 관련해서 쌍용영해가 또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제인가요, 아래인가요, 중소형 건설주들도 슬슬 이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특수건설까지 금일 말씀을 좀 드리고, 경협주는 이 정도로 좀 말씀드려 보기로 하고요. 그 중에서도 또 개별적 이슈가 있는 또 5G 관련된 CS 2019가 이제 끝이 날 것 같은데 끝났죠. 일단은 그 5G 관련된 종목들이 또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수페타시스가 이제 실적도 좋고 가장 5G 쪽에서는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현재 오늘 5.5%의 또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특징적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제 관심 종목에는 이제 EM코리아가 이제 또 그 수소차죠. 문재인 대통령님의 어떤 신년사에서 수소차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책이 계속적으로 강화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 역시도 친환경차에 대한 보급도 계속 늘려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서 EM코리아도 계속 주목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율주행차 이슈가 있는 DA 테크놀로지, 제가 한국경제TV라든지 토마토TV에서 언급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JP모건 헬스케어가 이제 끝이 났죠. 그래서 이제 개별적인 종목 이슈가 있는 이 동양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도 계속적인 주목을 받아왔고요. 바이오가 제가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일부 다른 신선하고 좀 새로운 그런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관점들이 계속적으로 저는 유지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이제 5G 종목 중에서 하나 보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제 그 종목을 또 조만간 또 발표를 할 예정인데, 이렇게 오늘 주식TV에서는 이렇게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섹터 중심의 종목을 좀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 비해서 우리의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좋은 모습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상담을 반드시 좀 받아보시고 또 투자를 이어나가신다면 분명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동영상 보시면 꺼리낌 없이 연락 주시고 상담 문의해 주셔서 회원을 가입하셔서 또 같이 오랫동안 투자를 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역할을 최선을 다하도록 할 테니까 한번 계속적인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월 11일 마감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